대통령의 지지율이 가장 높을 때는 취임 후 1년간이다. 이때가 가장 새 정부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국민들에게 있고 그 동력을 발판으로 새로운 혁신 정책들이 쏟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 윤석열은 취임 후 불과 2개월 만에 30%대의 지지율로 내려앉아 버렸다. 그뿐만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와 함께 여당인 국민의힘 지지도 또한 동반 폭락했다. 국민의 60% 가까이가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부정적으로 바라본 데 이어 국민의힘 지지율도 37.9%를 기록하며 민주당의 오차범위 박격차로 밀려났다. 지난 6월 1일 국민의힘 지방선거 대승 이후 한 달 만의 일로 승승장구했던 정부 여당의 처지가 옹색해졌다. 민주당도 전당대회를 앞두고 개파간 이해로 시끄럽지만 국민들은 국정 운영을 책임지는 정부 여당에 보다 강한 질책을 쏟아내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세대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평가가 우사했다. 특히 20대부터 50대까지 모두 부정평가 응답이 60%를 상회했다. 40대의 경우는 부정평가 응답이 무려 70%를 넘었다. 정치 성향별로 보면 민심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중도층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평가가 60%를 넘었다. 정당 지지도 또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오차범위 밖에서 크게 앞섰다. 민주당 46.2%대 국민의힘 37.9%로 격차는 8.3%포인트로 집계됐다. 정부 여당에 대한 지지율 급락의 배경으로 검찰 편중 인사가 지목되었고 지난 4일 윤 대통령이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 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였다. 국민 중 68.7%가 만취 음주운전 전략의 박순애 부총리를 교육개혁의 적임자로 임명 강행한 것에 대해 잘못한 결정이라고 평가절하한 것이다. 잘한 결정이라는 평가는 21.2%에 불과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하고 가버렸다. 그럼 전 정권에 그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또 다른 질문. 같은 질문이 돌아오자 손가락을 흔들며 격앙된 반응을 보입니다. 사전에 충분히 검증 가능한 것들이 많았거든요. 이게 다른 정권 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사람들의 가슴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자들과의 대화 형식을 취해 말을 하는데 이것을 소통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의 말은 많이 들을수록 국민들이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윤석열의 말을 들어보면 그 말들이 일관되게 조롱, 핀잔, 되받아치기 수준에 불과하다. 대통령으로서의 대화 방식으로는 너무도 덕이 없다. 결국 그의 대화와 말은 하면 할수록 국민들에게 동의를 이끌어낼 수 없다. 그의 말투, 행동 등 언행이 주는 불편함과 거만함, 거들먹거림이 생생하게 국민들에게 전달되기 때문이다. 여하간 연령별 모든 세대에서 박순애 부총리의 임명 강행에 잘못한 결정이라는 응답이 압도적인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여론을 무시했다. 보수의 심장으로 알려진 대구 경북에서조차 절반이 넘는 51.3%가 잘못한 결정이라고 호평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거기다가 최근 여당인 국민의힘 당대표 이준석에 대한 징계 심의를 둘러싼 내용도 국민의힘 지지율 하락을 이끌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부터 이른바 윤핵관과의 갈등을 이어온 끝에 대선과 지방선거 승리에도 당대표에서 축출될 위기로 내몰리게 된 것이다. 결국 윤핵관들은 선거에서 이준석 대표를 활용하고 버리는 수순으로 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 절반이 넘는 53.2%는 성상남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이 제기된 이준석 대표에 대한 당 윤리 징계심의 성격에 대해 의혹에 대한 정당한 징계라고 평가했다.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조중동 등 기득권 레거시 미디어들이 일제히 윤 대통령에 대한 경고 메시지성 기사를 날리고 있다는 것이다. 과연 조중동이 국가와 국민을 걱정하여 윤 대통령에게 경고하는 것일까? 이유는 윤석열이 망가지면 자신들의 이익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그들은 박근혜 정부 당시 비선실세 관련 보도에 일제히 앞장섰듯이 윤석열이
도무지 회복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서면 그들은 또다시 앞장서서 윤석열을 무너뜨릴 것이다. 윤석열과 함께 몰락하는 일은 피해야 하기 때문이다. 윤석열과 여당은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한 정치적 국민 전환용 카드가 필요했다. 결국 이들이 손대기 시작한 것이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의원 등 전 정권 인사에 대한 수사 집착과 정치 보복이다. 국정원의 박지원, 서훈 전 국정원장 고발은 대응하기 어려운 국정원을 전면에 내세워 정치 공작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신색 언론을 통해 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를 때리고 국면을 전환하려는 속셈과 전략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과연 이런 식의 사정정국이나 보복수사가 성공한 적이 있었나? 전 정권 지우기, 전 정권 보복에 몰두하면 윤석열 정부는 더 빨리 무너지게 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얼마 전 기자와의 일문일답을 통해 심상치 않은 경제 상황에 대해 근본적인 대처 방도는 없다고 말했다. 어떻게 한 나라의 대통령이 필요하다면 법 개정을 해서라도 민생 대책을 추진해야 하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화살을 국회로 돌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전 세계적으로 고금리 정책을 지금 쓰고 있는 마당에 생긴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방도는 없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숨이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국회가 아직 원구성이 안 되기 때문에 국회가 정상 가동이 됐으면은 법 개정 사항들도 법안을 냈을 겁니다.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고 하여튼 제가 하는 일은 국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 마음만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대로 가면 순식간에 후진국으로 전락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상반기 무역 적자 폭이 103억 달러로 집계되는 등 건국 이래 최악의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1997년 상반기에 91억 달러가 적자였고 바로 그해 하반기에 IMF 외환 위기가 왔었다. 한국은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무역 적자라는 게 무엇보다 매우 나쁜 징조이다. 물론 IMF 때 당시보다는 현재 외환 보유고는 많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이 적자가 너무나 나쁜 현상은 환율에서 찾아볼 수 있다. 97년 당시 원달러 환율은 880원 정도였다. 즉 원화가 비쌀 때 수출을 잘못했다는 건 이해가 된다. 하지만 지금은 환율이 1300원 수준으로 원화가 싼데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의 적자가 나고 있다. 이건 매우 심각한 현상이다. 또한 한국 외환 당국이 자꾸만 환율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 즉 재정당국이 외환 보유고를 계속 헐고 있다는 말이다. 2021년 11월을 기점으로 외환 보유고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당국이 1300선을 무리해서 환율 방어선으로 설정하고 지키려고 한다면 외국인 헤지펀드들이 원화를 노리고 작업을 들어와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 것이다. 현 정권이 자꾸 개입해서 물가를 잡겠다고 외환 보유고를 허물어 환율을 잡으려 하면 너무도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 그뿐만이 아니다.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IMF 때는 원자재 가격과 유가가 매우 안정되어 낮았었다. 그게 한국 외환 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 국제 유가 상황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친환경 정책과 우크라이나 전쟁, 사우디 러시아의 공동전선 등으로 유가는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고유가가 지속되면 하반기 우리 무역 적자 폭은 지금보다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더군다나 산유국들이 유가를 상대 국가를 선별해가며 전혀 다른 값으로 팔고 있기도 하다. 러시아는 중국과 인도에 싸게 기름을 팔고 있다. 한국은 중동에서 10달러의 기름을 사는데 반해 중국은 러시아에서 8달러의 기름을 산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한국은 무역 적자에서 중국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중국이 전세계 인플레 속에서도 물가가 안정되어 있는 이유는 러시아로부터 싼 값의 원유를 제공받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이런 고유가 속에서 한국은 러시아 같은 산유국과 외교를 통해 가스나 원유를 싸게 받을 생각도 해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러시아와 척을 지는 발언들을 서슴지 않고 있다. 심지어 독일, 프랑스도 다른 나라들에게 욕을 먹으면서까지 러시아로부터 싼 값의 원유와 가스를 제공받고 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서방 편을 들었던 6월 시점에 러시아는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희귀가스의 수출 제재를 걸어버렸다.
국내에서의 보도가 크게 안 되어 있는데 이는 굉장히 치명적인 사건이다. 러시아는 네온, 크립톤, 제논 등 희귀가스 관련 세계 생산량의 30에서 50%를 공급하고 있다. 심지어 나머지 50에서 70%는 중국이 공급한다. 그런데 러시아가 이걸 갑자기 끊어버리니 한국은 어디에서 희귀가스를 구입한단 말인가? 이제 중국한테 100%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나토에 가서 러시아와 등을 진대다 바이든 미 대통령이랑 IPEF에 앞장서 탈중국을 공공연히 외치면서 중국에도 척지는 정책을 펴고 있다. 도대체 그의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이런 상황 속에 중국은 네온가스의 한국 수출 단가를 무려 50배나 올려버렸다. 크립톤, 제논도 몇 배를 올리고 있다. 한국은 이런 자원을 무기화하는 세계에서 모든 경우의 수를 염두에 두고 외교를 했어야 했다. 만약 중국이 무역보복을 하면서 모든 원료들을 아예 끊어버리면 현재로서 한국은 아무런 대책이 없게 된다. 전 세계 경제가 어려운 것은 맞다. 그럼에도 많은 나라들이 다들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살아남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앞으로 닥칠 대경제 공황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는 전 정권 보복에 열을 올리고 있고 여당은 당대표 축출에 관심이 더 많다. 지금 정부와 여당은 경제 위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떤 청사진을 보이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국민들은 답답함을 넘어 분개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이다. 자원을 다른 나라로부터 공급받아 제조하여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다. 지금 전 세계 모든 나라는 경제 위기를 직감하고 긴축재정과 고물가를 벗어나기 위한 안간힘을 쏟고 있다. 모든 외식 물가가 무려 30% 이상 폭등하고 있다. 그에 따른 원자재와 식재료들도 덩달아 뛰어올랐다. 이제 10만원 들고 시장에서 먹거리조차 제대로 사오지 못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 속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우리나라 대통령의 지위를 황제의 놀이의 수단으로 삼아 축제처럼 즐기고 있다. 이들 부부는 누구에게도 견제받지 않고 있다. 권력을 견제할 언론도 모두 딸랑이 노릇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다수 언론은 윤 정권의 나팔수가 되었다. 그러는 사이 윤 대통령 부부와 사적 인연이 있는 신모 씨가 특별한 직책도 없이 대통령 전용기에 올라탔고 스페인 현지에서 대통령 부부 순방 행사를 기획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했다고 한다. 한방회사 대표가 어떤 점에서 전문성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윤 대통령 관계자는 신 씨가 오래 해외에서 체류하고 해외 경험이 풍부해 영어에 능통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신 씨와 관련 이분은 윤 대통령 부부와 오래 인연이 있다며 행사 기획이라는 게 여러 가지 분야가 있을 테고 전문성 있겠으나 중요한 것은 대통령 부부의 의중을 잘 이해해야 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결국 대통령 부부의 해외 순방 수행단 선정에 사적 인연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직 검사였던 이 비서관과 신 씨를 중매한 사람이 윤 대통령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13년 결혼했다. 이 비서관은 지난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의 대선 캠프 법률팀에서 활동했고 이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으로 발탁됐다. 신 씨는 김건희 여사와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식 직함이 없는 신 씨가 여사특보라고 불렸다는데 공식 직함이 없는데도 특보로 불리는 게 바로 비선이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순방 과정에 민간 도움이 필요하면 외교부 장관의 결재를 통해 기타 수행원을 지정한다며 신 씨는 법적 제도적 절차를 밟아 기타 수행원 신분으로 공적 업무를 맡긴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업무 인사비서관은 자신의 부인인 신 씨를 대통령실에 채용하려 했다. 공군 1호기는 관용 여권으로 탑승해야 한다. 그 절차는 엄격하게 관리된다.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의 출입국 관리소를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성남공항에서 별도로 대한민국을 벗어나기에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신원조회는 물론 공무의 목적, 기간 등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심사를 통해 결자를 받아 외교부에 공문을 보내야 한다. 민간인 신모 씨는 공무상의 자격이 전혀 없다. 목적성도 불분명하다. 그런데 신모 씨와 그의 어머니가 선거 당시 2천만 원을 후원했다고 한다며
이러한 윤 대통령의 보훈성 동행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공무원의 단 한 명도 없었다. 국민이 피땀 흘려 이룬 세계 10위 경제대국의 국격, 경제, 국민의 삶이 모두 무너지고 있다. 국정을 좀 먹는 대통령실의 비선 정치는 최순실로 끝내야 한다. 그리고 윤 대통령의 친척이 대통령실 선임 행정관으로 근무 중인 사실도 드러났다. 이쯤 되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친척들이 활약 중인지도 모를 정도다. 국민에게 5년간 한시적으로 위임받은 권력을 윤 대통령은 새 정부가 시작되자마자 아무렇지도 않게 사유화하고 있다. 비선 정치, 지인 찬스로 대통령실이 운영되는 비선이 판치는 공적 시스템은 무력해진다. 권력자 개인을 향한 맹목적 충성 경쟁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어쩌면 대한민국에서 임기 1년도 채우지 못한 채 국민들로 하여금 탄핵받는 대통령이 나올 듯 싶다. 1년 안에 끝날 수 있다. 그러는 가운데 가까운 일본에서는 아베 전 총리가 참의원 선거 유세 중 총격을 받고 쓰러졌다.